안녕하세요, 지성스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늘은 드디어 제 컴퓨터에 엔파렌을 깔아볼 건데 지난주까지는 터미널 설정하는 거를 진행해봤고 왠지 작업을 할 때는 뭔가 환경이 갖춰줘야지 작업을 원활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비주얼적인 부분이 만족이 돼야지 저는 좀 작업 효율이 오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을 했고 지난 시간 동안 만들었던 것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컴퓨터에 직접 엔파렌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어요. npm이라고 해서 Node.js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다 보니까 직접 설치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Node.js나 파이썬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근데 엔파렌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버전에 최신 버전에 딱딱 맞춰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최신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구버전에서는 또 지원이 안 되는 게 있고 막 이런 조금 버전 관리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또 그거를 버전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NVM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엔파렌에 맞는 Node.js의 버전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엔파렌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번거로움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도커라는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도커라는 게 복잡하게 말하면은 한없이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컴퓨터 안에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엔파렌을 위한 가상 환경을 박스에 샌드박스라고 그러는데 그 박스 안에 딱 담아 놓는 겁니다. 그때는 엔파렌이 담겨 있는 도커 박스를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에요. 내 컴퓨터 환경에 그냥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환경에 설치되는 Node.js나 파이썬의 버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엔파렌 맞춤형 환경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막 가상 컴퓨터라 해가지고 버추얼 PC라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가상 컴퓨터를 또 실행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어요. 뭐 게임할 때도 그렇게 많이 쓰곤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 맞춤형 환경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오퍼레이션 시스템 전체를 다시 실행시켜야 되다 보니까 컴퓨터에 무리가 가는, 컴퓨터 안에 또 컴퓨터가 한 대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좀 무리가 가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의 간단 버전이 도커인 것 같아요. 도커를 전체를 또 이해하기가 상그럽습니다. 그냥 간단한 개념만 이해하고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한 자료도 또 만들어 놨어요. 뉴스레터를 구독하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기에 제가 만든 자료를 다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린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이미 설치가 되는데 설치하는 것들을 지금은 맥 환경, 애플 컴퓨터 환경에 맞춰가지고 설치가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애플 컴퓨터만 있어가지고 윈도우즈 PC는 또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애플 컴퓨터 환경에서 어떻게 그 엔파렌을 도커를 활용해 설치하는지를 단계별로 실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컴퓨터에 터미널만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지난 시간에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맥에서 개발이라든지 뭔가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찾았을 때 홈브류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맥 환경에서 도커를 활용해서 엔파렌을 설치할 때 조사한 것들,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PPT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노트북 LM으로 해서 AI하고 질문하고 답변한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거든요. 요거를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맥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치하실 수도 있고 또 기본적인 개념 정리도 여기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 왜 도커로 엔파렌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이 있는지 이게 뭐 도커를 설치하는 방식은 뭐 크게 두 가지거든요. 저는 홈브루 방식을 썼지만 도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다운받아서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거 자료를 제 더보기란에 있는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고 이게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고 뉴스레터 구독해 주시면 이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다음 자료들도 공부를 하고 제가 이때까지 만든 엔파렌 자료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링크도 넣어놨거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서 뭐 제가 메일 자료를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해드리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도커를 통해서 엔파렌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웬만한 건 다 넣어놨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는 것들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인스타그램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치가 진행되는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홈브루에서 도커를 먼저 찾아서 설치를 합니다. 도커를 찾아 설치를 하면 브류 인스톨 도커를 이렇게 하세요 돼 있는데 브류 인스톨 도커라고 하면 데스크톱 앱은 안 깔리고 백그라운드 앱만 깔립니다. 설치는 됐지만 설치 안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되는데, 그게 싫으신 분은 그 도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 데스크톱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뷰류 인스톨 캐스크라고 하면 이제 데스크톱 앱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요거 다 자료에 들어있거든요. 뷰류 인스톨 캐스크라는 명령을 넣으면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런 앱도 같이 설치가 되니까 요 명령을 쳐서 설치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래야지 대시보드를 보면 제가 어떤 컨테이너를 쓰고 있는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니까 더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눈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눈으로 보여져야지 뭔가 확인이 되니까. 물론 이거 필요 없이 쓰시다 하신 분들은 그냥 도커만 설치하시면 되고,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게 뷰류 인스톨 도커가 끝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엔파렌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엔파렌은 명령어가 조금 복잡하고 깁니다. 도커 자체가 좀 리눅스 기반이라고 해서 조금 명령어 위주로 설치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명령어가 길어요. 요렇게 긴 명령어를 쳐야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긴 명령어를 치면은 또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라서, 설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실행이 되는 거라서 한 번만 잘 스펠링 맞춰서 잘 치시면 되고, 이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름은 엔팔렌으로 하고, 이제 그 포트는 이렇게 하고,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처음에는 이제 숨긴 파일로 해서 시스템 폴더 안에 넣어가지고 좀 찾기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싫어가지고 홈 폴더 안에 있는 엔팔렌 폴더에 저장하도록 설정을 다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커를 통해서 엔팔렌을 설치가 끝이 나면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엔팔렌 서버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엔팔렌 스타트, 컴퓨터에 직접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엔팔렌 스타트를 해서 실행을 했다면, 지금은 도커에 있는 엔파렌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커 스타트 엔파렌이라는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 자동으로 엔파렌이 실행이 됩니다. 이게 백그라운드죠. 그 도커라는 시스템 안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터미널에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고, 실제로 이 도커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엔파렌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주소는 저는 이제 바로 가기로 이렇게 해놨는데, 로컬호스트 5678, 로컬호스트 HTTPS 로컬호스트 5678 들어가면 엔파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버전업 되면서 좀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테스트한다고 지금 간단하게 AI 에이전트들을 붙여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이게 엔파렌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픽 환경에서 AI 에이전트하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코딩을 필요 없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붙여넣기만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엔파렌의 가장 장점인 것 같고, 거기다가 심지어 컴퓨터 깔았으면 무료니까요. 엔파렌도 서버를 운영합니다. 돈 내고 쓰는 서버가 좀 더 지원을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초기 서비스 시작하는 데는 그렇게 돈을 갖다 매달 내면서 실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좀 서비스가 돌아간다, 자동으로 돌아갈 만한 사용자가 생긴다 하면 그때 서버를 이제 개발한 노드들은 다 공유가 가능하니까요. 서버를 운영해서 상시 운영하면서 뭐 AI 에이전트처럼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전 인스타그램 노드를 통해서 많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트리거도 생겼어. 오. X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드디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개발한 것들, 새로 맥북에 좀 더 고성능의 AI를 활용해가지고 자동화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또 공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마무리 되는 것 같아요. 도커를 통해서 명령 하나만 넣으면 엔파렌을 쓸 수 있으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AI도 좀 더 큰 거 돌릴 수 있고, 도커 스탑 엔파렌이라고 하면 또 종료됩니다. 그러면 종료됐죠. 간편하게 도커를 통해서 엔파렌을 설치를 해봤고요. 정말 별거 없기 때문에 정말 별거가 없어요. 도커 처음 설치하는 것도 홈브루 활용하면 어렵지 않고, 도커의 엔파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미 올라가 있고 많은 분들이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자료에 있는 명령어를 그냥 순서대로 치시기만 하면 바로 엔파렌을 지금은 맥 컴퓨터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제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면 제가 그분의 이메일을 알 수 있으니까, 뉴스레터 구독하기 싫으시다 하면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창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들 중에서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은 맥북에 더 좋은 환경으로 해서 완성을 해서, 엔파렌, 제가 만든 엔파렌 워크플로우들도 뉴스레터 구독하신 분들에게 그냥 공유 드리겠습니다. 쓸만한 것들은 설명서와 함께 공유 드릴 테니까 뉴스레터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엔파렌 맥에 도커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에는 좀 더 유용한, 그리고 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다른 워크플로우 또는 자동화 팁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스였습니다.